그녀의 별명은 작은 마녀다. 큐대 하나로 테이블 위를 지배하며 마치 마법을 부리듯 경기를 뒤집는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 당구 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김가영이라는 챔피언의 화려한 기록뿐이다. 그 기록 뒤에 숨겨진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의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 한때 하루 2만 원으로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던 한 선수가 이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스포츠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다. 당구 선수는 상금으로만 먹고 산다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깨부수고 스포츠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김가영.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성공의 본질을 파헤쳐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수의 성공담이 아니다. 스포츠라는 무대에서 개인이 어떻게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다시 거대한 경제적 가치로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 스포츠 경영의 교과서다. 김가영이라는 이름이 가진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 선수 수입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다. 많은 이들이 당구를 비인기 스포츠로 여기며 연예인이나 주류 스포츠 스타만큼의 수입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가영의 재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 그녀는 LPBA 투어에서만 통산 15회 우승을 달성하며 누적 상금으로만 약 6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포켓볼 시절의 세계대회 상금과 PBA 팀리그 상금까지 더하면 상금만으로도 이미 7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 자체도 놀랍지만 진정한 핵심은 상금이 그녀의 수입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연간 스폰서 수입을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사이로 보고 있다. 이는 LPBA 리그의 규모를 고려할 때 다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치다. 또한 광고 모델, 지자체 행사,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경기 수입 역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그녀의 총연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 구조는 당구가 단순히 기록이 아닌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충격적인 증거다. 그녀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더욱 놀랍다. 김가영은 단순히 당구를 잘 치는 선수를 넘어 자신을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작은 마녀라는 캐릭터가 있다. 이 별명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그녀의 강렬한 경기 스타일,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리고 경기를 뒤집는 집요함을 함축하는 강력한 브랜드 서사다. 스폰서 기업들은 단순히 성적이 좋은 선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물을 찾는다. 김가영은 바로 그런 인물이다. 2019년 포켓볼 퇴출 위기 이후 3쿠션으로 전향해 다시 정상에 오른 극적인 서사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정 마케팅 요소다. 한 금융 서비스 기업이 김가영을 모델로 기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의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고 이 콘텐츠는 팬들에게 노출되고 이 노출이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그녀의 수입은 단순히 큐대를 잡는 기술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을 브랜딩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김가영에게 상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많은 선수들에게 상금은 생계의 전부이자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는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따라 극심한 수입의 변동성을 겪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김가영은 이 상금의 본질을 수입이 아닌 브랜드 자산으로 완벽하게 재정의했다. LPBA 투어 15회 우승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녀의 우승은 언론의 주목을 이끌고 팬덤을 확장시키며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결정적 도구로 활용된다. 단순한 성적 지표를 넘어 이는 그녀가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한 마케팅 담당자가 우승은 없지만 팔로워가 많은 선수와 우승 기록이 확실한 김가영 선수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전자의 인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김가영의 우승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뢰의 지표가 된다.
이처럼 상금을 수입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그녀의 전략은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수입의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세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스포츠 스타의 연봉이나 상금 액수에만 주목하지만 실제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훨씬 적다. 김가영 선수처럼 억대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사업 소득자는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에 따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간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 42%가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녀의 연간 세전 수입이 9억 원일 경우 세금과 경비를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5억 9천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수 곡선 형태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처럼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쉽게 쌓이지 않는 현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김가영 선수가 개인 사업자 유지 또는 법인 설립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의 수입 구조는 단순한 경기력의 보상이 아니라 세금과 같은 복잡한 경제적 현실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김가영 선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역대급 상금이나 스폰서 계약이 아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피어난 생존 전략이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9년 PBA 출범과 함께 찾아온 선수 등록 말소 중징계였다. 이는 사실상 그녀의 10년이 넘는 포켓볼 선수 생활을 강제로 끝내는 선고와 다름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라면 좌절하거나 은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가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종목을 포켓볼에서 3쿠션으로 전향한 것이다. 기술 체계도 선수층도 전혀 다른 낯선 세계에서 그녀는 다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정상에 섰다. LPBA에서의 연승 기록과 연속 우승은 단순한 실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한 선수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경기력 중심 선수에서 브랜드형 선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했고 상금 의존형에서 수입 포트폴리오 다변화형으로 수입 구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국적인 커리어 전환은 그녀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생존 전략의 대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김가영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챔피언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와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녀는 스스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과 영향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 전략, 그리고 위기 속에서 싹튼 서사가 빚어낸 김가영이라는 거대한 브랜드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과연 오늘날의 스포츠 챔피언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 단순히 기술과 기록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이야기일까?